예, 안녕하십니까. 예, 황규철 작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해병대 학사장교 준비 및 지원 관련해가지고 같이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특히 통역장교 관련해가지고 같이 구체적으로 제 경험을 사례로 한번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저는 2000년대 초반에 해병대 장교로 지원을 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쓰던 팔강모 한번 써봤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해병대 그 물품 중에서 하나인데, 지금은 이제 무늬가 바뀌었죠.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요런 얼룩무늬 이제 무늬를 사용을 했습니다. 모자는 벗도록 하겠습니다. 해병대는 이제 통역 병과가 그 당시에는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대 그 초반인데 그 통역 병과는 따로 없고, 만약에 이제 해병대를 간다면은 보병으로 편입이 돼가지고 이제 같이 훈련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해병대 4개월 동안 그 임관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그 이후에 초급반은 이제 보병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IBS 훈련, 뭐 공수교육, 이제 유격 훈련, 이제 IBS 훈련 같은 경우는 IBS 보트를 타고서 훈련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종 군사교육서부터 해가지고 그런 교육을 똑같이 받습니다. 상당히 강도가 세죠. 이제 보병 교육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강도가 센 이제 그런 그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방 저희 당시에는 그 전방 그 소초장으로 해가지고 6개월 정도 소초장을 복무를 합니다. 보통 6개월에 한 1년 정도 소초장을 하고서 각 사단급이나 이제 사령부급으로 해가지고 배치가 돼가지고 그 통역장교 업무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경험한 사례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통역장교를 시험 볼 때 어떤 거를 보느냐, 어떤 시험을 보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겠는데요. 처음에 제가 시험 봤던 거는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는 거, 그리고 이제 한글을 영어로 번역하는 거, 이제 그거를 필기로 시험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기 시험에서는 이제 심사관이 이제 같이 영어로 대화하는 겁니다. 같이 영어로 대화하고 이제 그분이 얘기하는 거를 한국말로 제가 번역을 하고, 이제 번역을 그분이 이제 그 영어로 얘기한 거 제가 한국말로 번역하고, 한국말 얘기한 거 영어로 번역하고, 이제 그런 통역에 관련된 그런 걸 봅니다. 그래서 이제 통역의 전반적인 기본적 소양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에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시험 봤을 때 당시에 저까지 이제 3명이 지원받는데, 물론 뽑는 인원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해병대 인원 자체가 몇 명 되지도 않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3만 명 조금 그 정도 전후로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 한 두세 명 정도 뽑으면 많이 뽑고, 제 당시에도 제가 3명 지원해가지고 2명 뽑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뽑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10분 감안해가지고 지원을 하시면 되고요. 각 사단급이나 그 사령부급에서 그 통역장교 관련해가지고 업무를 한다. 그러면 이제 각종 문서 번역이나 그 미군하고 특히 많이 연관돼 있죠. 미 해병대 통역 그런 업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통역 관련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그 사용하는 언어하고 그런 게 다릅니다. 그래서 그 군사 용어를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 동기가 2명인데, 한 명은 이제 중고등학교를 그 영어권 국가에서 나오고 이제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교 나온 친구가 있고, 한 명은 항공대학교, 미국의 항공대학교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항공대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그쪽에 수업료가 상당히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제 항공사에서 이제 기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그 항공사에서 기장을 하고 있는 친구가 통역장교로 이제 사단에 배치됐는데, 막상 가가지고 통역을 하나도 못한 겁니다. 그 이유는 그 친구가 영어를 상당히 잘함에도 불구하고 군사 용어를 잘 몰라가지고 통역을 잘 못해가지고 그때 상당히 좀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MP가 뭐죠? 밀리터리 폴리스, 그 헌병이죠. 그 CP, 그 지휘소잖아요. 근데
그런 약어를 서로 막 써요. 근데 그런 약어를 못 쓰면은 어떻게 해요? 통역을 못 하겠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그 통역대학원에서 위탁 교육을 시켜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훨씬 더 수월하겠죠. 그렇다면은 그 가기 전에 만약에 자기 자신이 통역장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뭐 군사 용어나 그런 걸 조금씩 배워두면은 상당히 좀 유리하고 좀 군 생활을 좀 편하게 하고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군 생활을 좀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죠. 그리고 어느 정도 그 보여줘야 됩니다. 뭐 어학성적이나 외국에 체류 경험이 있거나 뭐 외국에서 학교를 나오면 크게 상관이 없을 텐데 그 저처럼 이제 국내에서 이제 대학을 나오거나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게 상당히 좀 뭔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토익 점수라든가 토플 점수라든가 뭐 탭스나 그런 점수가 어느 정도 상위권이 되면은 좋고, 그리고 이제 그 요즘은 군사 교류를 다른 나라랑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어라든지 뭐 일어라든지 뭐 러시아어라든지 기타 제2 외국어, 뭐 스페인어, 또 대만, 그 대만 뭐 중국어 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2 외국어도 어느 정도 하면은 상당히 군대에서 통역장교로서 역할을 상당히 할 수 있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 이제 그런 부분 같이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만약에 제 자식이 군대를 간다 그러면은 통역장교 좀 한번 지원해가지고 좀 군생활 좀 멋지고 이렇게 자기 자신 또 시야도 또 많이 넓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는 통역장교 관련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그 말씀을 좀 드렸고, 크게 어렵지는 않죠. 제가 어렵지는 않은데 그 영어라는 것도 기본적 그 꾸준히 해야 됩니다. 만약에 통역장교 그 군대 특히 해병대 통역장교 관심 있으시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 영어에 대한 뭐 외국에 체류 경험이 있어도 좋겠지만은 체류 경험이 없어도 영어를 잘하면 됩니다. 영어 잘하고 그리고 이제 통역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많이 하고 이제 군사 용어, 군대 용어 그런 뭐 책도 팔고 있고 그런 거는 조금씩 습득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나중에 그 통역대학원에 그 위탁 교육을 시켜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10분 활용해가지고 하면은 그 군생활도 넓은 시야에서 할 수 있고 자기 개발도 할 수 있고 또 해병대 또 발전을 위해서 그 노력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해가지고 그 해병대 통역장교 참 매력 있는 그 보직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떨어졌지만은 참 부러웠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통역장교로 들어갔으면은 과연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통역장교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통신장교로 그 전역을 했습니다. 통신장교로 최전방에서 근무를 했고 통신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통신은 그 해병대에서는 비전투로 분류가 되는데 육군에서는 전투병과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 열심히 했습니다. 군생활 열심히 했고 그렇지만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데 그 통역장교 그 관심 있으신 분들 제가 말씀드린 거 좀 이렇게 핵심적인 부분 좀 참고해 가지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앞으로 이제 군대에 있었던 그 도움될 만한 이야기 앞으로 좀 많이 올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런 도움되는 거 이렇게 많이 좀 활용하시고요. 예, 도움이 되셨다면 이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로 많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